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밤 몇 시간 주무시나요? 아마 나는 괜찮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지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노화를 재촉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60대에도 40대처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지만 어떤 분은 50대에도 70대처럼 지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곤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뇌가 청소하며 세포가 젊음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 외부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또한 뇌 속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뇌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회복하지 못하고 손상만 쌓입니다. 뇌 속 노폐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호르몬은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즉,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노화의 가속 버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루만 잠을 4시간 이하로 자도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결국 심장질환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조용히 우리 몸을 갉아먹으며 나이를 앞당기는 무서운 요인인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즉 40대 이후부터는 수면이 건강의 운명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기부터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단순히 낮에 졸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기분 변화가 나타나고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면을 최고의 항노화 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노화를 가속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숙면을 통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뒤에는 내일은 꼭 일찍 자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그럼 수면 부족이 노화를 앞당기는 과학적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쉬는 것 같지만 사실 수면은 가장 바쁘고 역동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는 수면 중에 복구되고 면역계는 재정비를 하며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청소합니다. 만약 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하루하루 조금씩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부족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수면 부족은 세포의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낮 동안 끊임없이 손상을 받습니다.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DNA가 손상되며 근육과 장기에는 미세한 손상이 쌓입니다. 이런 손상을 복구하는 골든타임이 바로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깊은 수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세포 복구와 재생을 담당하는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포는 손상만 누적되고 결국 기능이 떨어져 노화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수면 부족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장치가 있습니다. 낮 동안 뇌세포가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과 독소, 특히 치매와 관련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의 흐름을 통해 제거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그대로 쌓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뇌세포를 손상시키며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즉, 잠을 줄이면 뇌는 더 빨리 늙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면역력까지 약화됩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렙틴 분비는 줄고 그렐린 분비는 늘어나면서 과식을 하게 되고 결국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비만은 다시 혈압, 혈당,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며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호르몬의 연쇄적인 불균형을 통해 전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네 번째로, 혈관 건강의 악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또한 혈액 속 염증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불과 며칠만 잠을 줄여도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지며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밤마다 잠을 줄이는 습관이 결국 혈관 나이를 앞당기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앞서 언급했듯 단 하루만 4시간 이하로 자도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만큼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되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체계 자체가 약해지는데 여기에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기 위험 증가가 아니라 암 발생 위험 증가와도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와 외모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수면은 흔히 뷰티 슬립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부 회복에 중요합니다. 잠을 줄이면 피부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아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안색은 칙칙해지고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됩니다. 즉, 수면 부족은 눈에 보이는 외모 노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노화를 동시에 앞당깁니다. 이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하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 뇌, 혈관, 면역, 호르몬, 외모까지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며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무서운 요인입니다. 그래서 수면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며 최고의 항노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년 이후 수면의 특징과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0대 이후로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엔 베개만 닿으면 금세 잤는데 요즘은 자꾸 뒤척이게 된다. 깊이 자질 못하고 자꾸 깨서 피곤하다. 사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면은 얕은 잠과 깊은 잠, 그리고 렘수면 REM이라는 단계가 반복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젊을 때는 깊은 수면 비율이 높아 몸과 뇌가 충분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깊은 수면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6시간에서 7시간을 자더라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졸림이 심해집니다. 또한 50대 이후에는 단절된 수면이 흔히 나타납니다. 밤중에 여러 번 깨는 현상, 이른바 중도각성이 잦아집니다. 특히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잦은 소변 때문에, 여성은 폐경 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더 쉽게 깹니다. 문제는 이런 단절된 수면이 반복되면 뇌와 몸이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수면 부족이 단순한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불안정해집니다. 장기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대사질환과 직결됩니다. 중년 이후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당뇨병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는 또다시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와 신장 기능을 악화시켜 노화를 앞당깁니다. 셋째,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의 60% 이상이 우울증을 동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분의 기복이 심해지고 집중력과 의욕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의 활력도 사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 전체를 위협합니다. 넷째,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중년 이후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와 직결됩니다. 깊은 잠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정리 과정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거나 필요할 때 꺼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수면 중 제거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뇌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다섯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데 여기에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면역력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중년 이후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째, 체중 증가와 근감소증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과식을 유도합니다. 특히 늦은 밤 간식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근육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해 점점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체중 증가와 대사질환 악화를 불러옵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비만과 근감소증을 동시에 촉진하며 노화의 속도를 2배로 높이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전반의 저하입니다. 수면 부족은 낮 동안 졸음, 피로,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고 대인관계도 위축되며 활력이 사라집니다. 결국 노년기에 중요한 사회적 교류와 활동성이 떨어져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년 이후 수면 부족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건강과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방치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수면의 질을 관리하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노화는 더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젊음을 지키는 수면 습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료제이자 회복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뇌와 몸이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 수면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중에는 늦게 자고 주말에 몰아서 자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정한 수면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은 큰 안정을 찾습니다. 특히 멜라토닌 분비는 일정한 패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키는 핵심입니다. 둘째, 잠들기 전 환경 관리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스마트폰과 인공 불빛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게 되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깊은 잠에 도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노트북을 멀리하고 조명을 은은하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독서를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습관이 수면 질을 크게 높입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입니다. 커피, 차,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오후 늦게 섭취하면 뇌의 각성 상태를 길게 유지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쉽게 잠들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을 얕게 만들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줄이고 잠들기 전 음주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신체 활동과 운동입니다. 수면의 질은 낮 동안의 활동성과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깊은 잠을 유도하고 렘 수면 비율을 높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수면 중 근육 회복과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단, 잠들기 직전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높이므로 저녁 운동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침대는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TV를 보는 습관은 뇌에 잘못된 학습을 시켜 침대를 각성의 장소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립되면 누우면 바로 졸음이 오는 긍정적 효과가 생깁니다. 여섯째, 수면 위생 관리입니다. 하루 종일 누적된 스트레스와 긴장은 수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명상, 폭식 후 따뜻한 샤워는 긴장을 완화해 뇌파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특히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샤워하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졸음이 쉽게 옵니다. 또한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제한해야 합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오히려 밤잠이 방해받아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일곱째, 마음가짐과 수면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잠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수면은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고 그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태도가 오히려 깊은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덟째, 나이에 맞는 수면 목표 설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무조건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나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6시간만 자도 낮 동안 활력이 충분하다면 그게 바로 적정 수면입니다. 결국 젊음을 지키는 수면 습관의 핵심은 리듬, 환경, 태도 3가지입니다. 리듬을 지켜 일정하게 자고 환경을 조정해 깊은 잠을 유도하며 태도를 바꿔 수면을 받아들이는 것.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을 넘어 매일 밤 몸과 뇌가 회복되고 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 식단, 영양제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수면에는 소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아무리 비싼 운동기구를 사용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 모든 노력은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 속에서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고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호르몬은 균형을 되찾고 면역은 강화되며 혈관은 젊음을 유지합니다. 즉, 수면은 우리가 매일 밤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항노화 치료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늦게까지 깨어있게 만들고 사람들은 휴대폰과 인공불빛 속에서 늦게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결과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빨리 늙고 정신이 흐려지고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수면의 중요성이 배가 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수면이 부족하면 단순히 하루의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을 넘어 치매, 심장질환, 당뇨 같은 중대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수면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면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수면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수면 환경을 관리하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습관이야말로 수많은 돈을 들여 받는 치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또한 수면은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젊음도 지켜줍니다. 충분한 잠을 잘 자면 기분이 밝아지고 스트레스가 줄며 창의력과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수면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습관인 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침실 환경을 정리하고 잠들기 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수면을 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1시간 더 자는 것이 내일의 활력을 만들고 10년 후의 건강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수면 부족은 조용히 찾아와 우리를 늙게 하지만 충분한 수면은 매일 밤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을 가장 값진 건강 습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젊음은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나 병원에서 받는 주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 잘 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